여러분께서는 지금 시민의 행복을 디자인하는 방송 공감복지라디오 공감 로그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족 문제와 청소년 교육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는 2부 공감다락방. 이 시간에는 2월 한 달간 3월 새학년을 준비하는 학부모님들과 특히 새내기 학부모들이 자녀의 슬기로운 생활을 도울 수 있는 좋은 정보를 나눠주시기 위해서 오늘 그 네 번째 시간 자녀의 건강 챙기기란 주제의 말씀으로 인천광역시 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의 윤희 장학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장학사님 지난주에 이어서 고맙습니다. 나오셔서. 네. 네. 장학사님께서는 이제 보건 전문직 장학사로 활동하시면서 학교 이제 현장과 다르게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자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전문직으로 근무하시면서 또 어떤 보람 있는 일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전문직이 된 시기가요. 코로나가 가장 유행했던 그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코로나19를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학교를 지원했던 그런 일이 지금도 가장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장학사로 근무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조례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업무 중에 조례를 제가 9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만들 당시에는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게 좀 어렵고 생소해서 조금 힘들었는데요. 조례를 만들고 보니까 그게 근거가 되어서 우리 인천교육청이 선제적으로 학생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참 보람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시구나.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교육 활동하면서 이제 전국을 많이 다니면서 이제 느낀 건데 인천 교육하면 이제 다른 타시도 분들이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특수교육. 그다음에 이제 대안교육. 그리고 이제 이 보건 쪽의 교육이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보건 쪽의 어떤 교육에 큰 역할을 장학사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나 있지 않나. 그거보다는 제 생각에는 저희 인천교육청이 타시도보다 선제적으로 잘한 일은요. 인천이 지금 섬 지역도 있고 또 강화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육감님께서는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돼야 된다고 2018년도부터 생각을 하셔가지고 모든 학교에 배치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2019년, 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보건선생님들이 모든 학교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중심이 되셔서 코로나를 잘 선방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인천교육청이 보건교사 배치율이 119%예요. 그래서 법이 개정되면서 보건교사를 이제 2인 배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36학급 이상의 2인 배치를 하는데요. 저희는 또 인천은 기준이 2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학생 수 1,100명 그리고 보건을 선택으로 운영하는 30학급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배치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전국적으로도 보건교사 배치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시군요. 아유, 지난주에 그 초등학교 입학하는 이제 1학년 어린이 학부모님들이 자녀들의 학교 생활 그 준비와 그리고 이제 건강 관리, 기초 생활 습관에 대한 말씀을 이제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오늘도 이제 이어서 해주실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지난주에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다면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생활 습관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우리 학생들이 입학을 하면 본인의 학용품을 챙기는 거, 그 스스로 챙길 줄 아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신의 물건에 이름 붙이기. 이것은 그냥 내 거라는 생각보다는 이름을 붙임으로 인해서 애착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이름을 보이는 곳에 붙이면 개인정보에 유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외투나 모자, 신발은 안쪽에 이름을 쓰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일교차가 심할 때는 우리 학생 스스로 겉옷을 정리도 하고 가방에 넣고 또 그걸 꺼내 입고 이런 습관들이 중요한데요. 제가 1학년 학생들을 옆에서 보니까
단추를 잘 못 끼워요. 아, 네,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옷을 준비하실 때 단추가 너무 많거나 또 몸에 너무 꽉 끼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하시고 편안한 옷으로 네,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가정에서도 이렇게 지퍼를 올리는 거, 단추를 끼는 거를 하나하나 연습해보고 학교에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아무래도 좀 지퍼보다는 단추가 낫겠네요, 그죠?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아, 그것도 염두에 둬야 되겠네요. 네. 아, 그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이제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제 화장실 이용이라든가 네. 뭐 이런 부분들 어려워하는 어린이도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1학년 교실이 보건실 옆에 있는 그런 것 이유도 있겠지만 학교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살피고 있고 가정에서는 1학년 학생들의 이 화장실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하면 좋을까요? 네, 화장실 사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요. 네. 의외로 많은 어린이가 스스로 화장실에 가서 네. 이제 그런 처리를 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유치원 때까지는 유치원에는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네. 이제 1학년 교실에는 사실 우리 1학년 담임 선생님이 혼자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아이들을 케어하시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화장실에서 뒤처리하는 거, 뭐 휴지 버리기, 물 내리기, 옷 입기, 손 씻기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기 네. 때문에 가정에서도 이런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는 40분 수업을 하고 10분을 쉬잖아요. 네네. 근데 화장실을 그 쉬는 시간에 맞춰서 가는 게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겠죠. 네, 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혹시 수업 시간이 아니더라도 네. 화장실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면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화장실을 갈 수 있도록 미리 좀 얘기를 해주시면 아이들이 불안감이 덜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휴지를 준비하고 용변을 본 후에는 변기 안에 요즘은 다 변기 안에 휴지를 버리잖아요. 휴지 버리고 물 내리고 마지막 꼭 손을 씻어야 네. 된다. 이렇게 좀 집에서 자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제대로 이제 그 배설을 하지 못하거나 뒤처리가 안 되거나 이럴 때는 아이들이 당황하고 맞아요. 또 네. 선생님에게 또 선생님 저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없을 테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좀 집에서 네. 훈련을 시키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 저희가 이제 1학년 교실 옆에 네. 있잖아요. 근데 아침에 등교해서 항상 보건실에서 30분 동안 있다 가는 친구가 지금 기억나요. 이 네. 친구는 학교에 왔을 때 꼭 보건실에 들렸다가 교실에 가야 돼요. 네. 그래야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근데 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꾸 배가 아픈데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화장실 사용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배도 자주 아프고 근데 이제 보건실에 와서 저랑 이야기도 하고 또 제가 때로는 이제 따뜻한 핫팩 같은 거를 배에 좀 대주고 네. 이러면 조금 컨디션이 좋아져서 이렇게 교실로 갔던 그 친구가 생각나네요. 네네. 그렇죠. 좀 굉장히 이제 긴장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면 모르는데 네, 그런 심리적인 맞아요. 게 많이 작용할 것 같아요. 네. 1학년 때는. 정리정돈이나 이제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많을 텐데 이제 정리정돈 하는 부분은 이제 가정에서부터 훈련이 돼야 되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어떤 좀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정리정돈하면 저도 참 고민이 많아요. 네. 제가 자녀가 2명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작은 아이는 아주 정리를 잘하는데 큰 아이는 정리를 못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생각해 봤더니요. 네. 어렸을 때 그 양육 습관이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큰 아이를 4살 때까지 제가 키우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친척에게 맡겼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제가 근무하는 학교가 집에서 너무 멀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항상 내가 아이를 키우지 못했다는 마음 때문에 네, 얘가 네. 뭘 해도 다 이렇게 다 들어줬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 아이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게 네. 잘못된 거를 알면서도 음. 이제 안쓰러운 마음
때문에 들어주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집에서부터 이렇게 자기가 사용한 책이나 학용품 제자리에 놓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은 일을 했을 때 크게 칭찬하면 효과가 있더라고요. 네, 사실 네, 네. 그 책을 제자리에 놓는 게 뭐 아주 큰 그렇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좀 엄마가 좀 과하게 오버하면서 네. 칭찬을 해주면 아이가 그걸 통해서 어떤 성취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 오는 날 그리고 우산을 사용한 후 물을 털고 또 그걸 돌돌 말아서 이렇게 정리하는 연습. 사실 어렵잖아요, 우산이.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학교 가기 전에 한번 네. 해주시고요. 특히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되도록 투명 우산을 좀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이들의 정도는 이제 뭐 저는 이제 사춘기 청소년들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아이들 부모님 말 들어보면 제일 힘든 게 뭐냐? 부모님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방 청소 안 되는 거. 맞아요. 예? 근데 사춘기에 가서 이제 방을 청소하라는 자체가 무리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된다면 이제 그 문제는 잘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 전쟁을 치르지 않으시려면 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네. 이렇게 차근차근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제 급식 활동 시에 이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아이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일들이 이제 집에서 이제 부모들이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까 이제 특히 이제 뭐 이렇게 아이들 같은 경우는 괜히 편식하는 애들도 있고 이 식습관이 이제 다양하잖아요. 맞아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좀 그래도 일반적인 가정에서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교육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아이들이 늦게 먹는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먹여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사실 학교에 와서 급식을 먹을 때 가장 안 좋은 습관이에요. 혼자 먹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뭐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거는 비만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먹여주거나 또는 TV를 보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편식 습관에 대해서는 사실 하루아침에 고쳐지지는 그렇죠. 않잖아요. 네, 근데 네. 편식이 아주 심한 아이들이 있어요. 정말 밥만 먹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편식이 심할 때는 그 음식을 왜 아이가 싫어하는지 한번 이야기도 나눠보고 그리고 이제 편식과 관련된 동화책 이런 것들을 좀 읽어준다거나 네네. 또는 요리법을 달리해서 그 음식을 이제 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네네. 제공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학교에서는 단체 급식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서는 가족들하고 먹잖아요. 또는 그렇죠. 혼자 먹는데 학교에서는 친구들하고 먹기 때문에 내가 안 먹는 음식을 먹으려고 시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고려해서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 학생 건강 관리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이제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학교 현장과 부모님의 관심이 이제 요즘 어떻게 좀 변하고 있나요? 예.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자기 건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렇죠. 뭐 네. 앞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이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그렇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자기 건강 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많이 인지가 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저희가 하는 정책들이 학교 교육 과정 안에서 이런 자기 건강 관리를 기를 수 있도록 교육 과정과 연계된 체험형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천이 특별히 하고 있는 것 사업은요. 보건교육 거점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독 예방 중점 시범 학교, 건강 안심 학교 이런 학교들을 운영하는 이유는 학교 스스로 건강 문제를 진단하고 대처할 수 있는 민주적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학교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뇌 건강 교육, 구강 교육, 시력 보호, 환경성 질환, 감염병, 비만 예방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교육청 혼자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의 그런 특색 사업들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런 어떤 사업들이나 정책들이 이제 학부모님들에게 제대로 좀 전달되는 게 중요하니까 맞아요. 예, 네. 앞으로는 이제 이 방송을 많이 이제 활용하셔서 소통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초등학교 신입생 경우에는 학교 생활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나 이제 막연한 걱정이 앞설 수 있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사전에 아이와 집에서 차분하게 이제 상황에 대처하는 연습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나 뭐 효과적인 어떤 부모들이 이 아이들 건강 관리라든가 위생 관리라든가 또 이제 기초 생활 습관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이트라든가 좋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평상시에 건강 습관을 대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인천광역시 교육청 유튜브 네. 학부모 교실인 인천이라는 곳을 그 채널을 보시면요. 네네.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앞둔 학부모라면 꼭 알아야 될 입학 준비 꿀팁 네, 해가지고 네, 3편이 올라와 있어요. 네. 첫 번째 편에는 생활 수업 준비, 두 번째 편에는 입학 절차 학교 생활편, 세 번째 편에는 통합 교과 교우 관계 수업편 네.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우리 학생들하고 함께 보시면서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수없이 많은 그런 유튜브에 이제 정보를 접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학부모 교실 인 인천. 네. 이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 특히 이제 우리 예비 학부모님들 또 신학기를 준비하시는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학생 성공 시대를 많이 이제 강조하고 계신데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뭐 또 특별한 정책이라든가 준비된 게 있습니까? 네,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교육청의 정책을 꼼꼼히 챙기셔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금 안내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준비금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3월 중에 지원이 된다고 하고요. 또 초등학교 입학식 때 저희는 책날개 입학식을 진행하고 네. 입학식 당일에 학생들에게 책을 한 권씩 선물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자녀, 그러니까 셋째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신학년 준비 20만 원, 수학여행비, 초중은 15만 원, 고등학교는 28만 원. 네, 그리고 수련 활동비 초중고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을 지원하고 있어요. 1인당 7만 원 이내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수학여행비, 현장 체험학습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초중은 25만 원, 고는 4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은 희귀난치병, 소아암, 심혈관, 뇌혈관 질환 학생에게 유치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인당 500만 원 이내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제1형 당뇨 학생에게도 1인당 98만 9천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거리 통학 불편을 돕는 등굣길 버스, 학생 성공 버스를 저희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성공 버스가 작년에는 45대였는데요. 올해는 51대로 확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통학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정책들이 다른 타 시도와 똑같은 건 아니죠? 저희가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 인천교육청은 전국 최초가 참 많네. 네. 내가 조금 순서가 바뀌었지만 예. 그 초등학교 1학년생들 같은 경우는 그 소근육 발달이 이제 완전하지 않잖아요. 네. 네네. 뭐 숟가락이나 또 젓가락 사용하기 이게 쉽지 않을 텐데 이런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네, 숟가락, 젓가락 사용법이 사실 연습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어렸을 때는 사실 젓가락이 이렇게 보조 손가락을 넣을 수 있죠. 있게 네네네네.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유치원에서는 숟가락하고 포크를 사용을 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소구력 발달이 완전치 않기 때문에 네. 젓가락을 짚는 게 어렵기 때문에 집에서부터 이제 입학하기 전에 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좀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젓가락에 익숙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뚜껑 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네네. 우유 네네. 먹을 때 우유곽이나 그렇죠. 뭐 음료수, 요구르트. 그래서 급식실에서 보면은 담임 선생님들이 급식 시간에 식사 못 하시고 아이들한테 가서 뚜껑 열어주시고 또 젓가락 떨어뜨린 아이들 또 젓가락 챙겨주시고 이러느라고 식사를 잘 못 하시는 걸 많이 봤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담임 선생님들도 다 옆에서 지도해 주시지만 집에서 연습하고 오면 아이가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장학사님께서는 이제 학생 건강 관리 이제 종합 계획을 수립하시는 업무를 맡고 계시잖아요. 네. 뭐 특별히 이제 2025년도에 이제 강조되거나 또 달라지는 학생 건강 사업이 있나요? 네. 저희는 이제 매년 학기 초에 건강 관리를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각급 학교에 전달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 2025년도에 특별히 강조되는 사항이 밀접하게 학교 현장을 들여다보고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건강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됨 없는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만성 희귀 질환 학생들의 특별한 보호 관리가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제 2022년도부터 앞서 말씀드린 희귀난치, 소아암, 심혈관, 뇌혈관 질환 학생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했어요. 그리고 24년도부터 제1형 당뇨 학생들에게 또 치료비를 지원했는데요. 치료비 지원,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25년도에는 이제 이 치료비 지원 방법을 학부모님들이 좀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시스템을 마련해서 직접 신청하고 직접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성 희귀 질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국가적으로도 좀 꼭 챙겨야 될 일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거 이제 새로운 어떤 자꾸 희귀 질환이 생기고 이제 그런 부분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물론 이제 행정도 행정이지만 교육청에서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준다고 하는 거는 참 획기적인 일인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그런 시스템인데 무엇보다도 이제 이분들이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예, 맞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이런 정보가 전달된다는 게 참 중요할 것 같고 그 희귀 난치성 질환, 뭐 소아암이라든가 심혈관, 뇌혈관 질환, 제1형 당뇨 학생들에게 이제 치료비 지원 대상자가 이제 뭐 좀 많은 편인가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그 희귀난치 치료비 지원 사업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2년부터 진행이 됐는데요. 22년에는 92명, 23년에는 113명, 24년에는 120명으로 계속 확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총 325명에게 3억 7,4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에 2024년도부터 지원한 제1형 당뇨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은요. 대상은 우리 희귀난치 학생과 같습니다.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재학, 유해, 휴학 중인 학생에게까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당뇨는 지원 항목이 인슐린 자동 주입기, 연속 혈당 측정기 등 당뇨 관리 기기 구입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기 구입비의 본인 부담금의 80%를 우리 교육청이 지원하려고 하고요. 24년에는 93명에게 2천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그 제1형 이제 당뇨라는 건 좀 저 같은 개인적으로는 생소하거든요. 이런 어떤 정상의 아이들인가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요. 제1형 당뇨 학생들은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학생이에요. 몸에서 인슐린을 만들지 못해서 이제 주사를 통해서 인슐린을 투여해서 혈당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뭐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제 이런 희귀성 질환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환자 당사자들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 보호자들 또 주변에 있는 이제 부모님들의 어떤 인식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분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가 돼 있나요? 25년도에는 이게 만성 희귀 질환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도 힐링 캠프를 제공하려고 해요. 저희가 이제 이런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이 만성희귀 질환을 옆에서 간호하시는 부모님들이 이게 금방 낫는 질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 많이 지치시고 힘드세요. 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런 같은 질환을 가진 부모님들하고 서로 소통하고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좀 제공해드리고 싶어서 네, 네. 저희가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인천에 있는 의료기관들 중에 제1형 당뇨에 대해서 치료하고 있는 인화대 병원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같이 협력을 해서 저희가 힐링 캠프를 좀 제공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힐링 캠프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은 사실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몸이 아프다는 거에 대해서. 네, 그래서 네.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돕고 또 우리 아이들마다 다 자신의 속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 속도에 맞춰서 비록 몸은 좀 아프지만 그래도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건강도 지키고 네, 학업에도 네. 전념할 수 있도록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네, 좀 네. 제공하고 싶고요. 학부모님들께는 오랜 기간 자녀를 돌보면서 오는 어떤 우울감이라든지 또 네. 심리적인 그런 스트레스 이런 게 굉장히 많으실 거라 생각이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뭐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네, 네. 조금이라도 그 고통을 분담하고자 이런 캠프를 준비해서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근데 모든 질환이라는 게 정신적이든 신체적이든 장 박사님 너무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게 어떤 보편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없잖아요. 네. 그 속도가 참 중요한데 네, 네. 네, 그러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학부모님과 학교의 신뢰관계, 예, 또 피차 서로의 어떤 입장을 이제 좀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이런 소통 문제가 제일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하나의 그 사례를 좀 네.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제1형 당뇨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해서 23년도부터 연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23년도에는 사실 그냥 집합 연수에서 강의를 듣는 방식으로 네, 그렇게 네. 진행을 했는데 작년에는 실제로 본인이 제1형 당뇨를 앓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을 모셔서 강의를 듣고 네. 그다음에 또 모둠으로 나눠가지고 그동안 서로 힘들었던 점 이런 것들을 나누게 하고 교육청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연수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네. 의사 선생님께서 어떤 지식적인 면을 전달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죠. 본인이 실제 네, 네. 제1형 당뇨를 앓으시면서 학창 시절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많이 우리 부모님들을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시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그때 강의했던 내용은 정말 너무 실제적인 내용을 네. 말씀해 주셔서 거기 계신 부모님들이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네, 강의를 네,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고 나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모든별로 한 4-5명씩 모든별로 실제 아이를 지도하면서 어려웠던 점 그리고 도움을 받고 싶은 점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또 그것들을 우리가 정책에 반영을 해서 사실 올해 이런 네. 힐링 캠프도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네, 네. 아주 명쾌하게 아주 담당하고 계시는 어떤 분야에 대한 정책이나 또 신입생 학생들을 위한 어떤 부모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셔서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이해가 좀 잘 됐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감 다락방은 예비 학부모들에게 자녀의 슬기로운 학교 생활을 돕는 좋은 정보를 공유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자녀의 건강 챙기기란 주제로 인천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윤희 장학사님께서 2주 연속 나오셔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장학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